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코트넬릭스 M4 실과 다양한 라벨을 조합해서 심플한 쉐입이 특징인 카드 지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 보이는 샘플 4가지 색상 모두 다른 라벨을 사용해 줬는데요. 이 고동색 샘플의 경우에는 빈티지한 느낌의 자수 라벨, 그리고 영상에서 같이 떠볼 올리브색 샘플에서는 조금 컬러감이 돋보이는 캔버스 소재의 와펜을 사용해 줬어요. 또 화사한 느낌의 레몬색 컬러에서는 뒷면에 이렇게 초록색 물결이 포인트인 와펜을 사용해서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스틸 블루색 샘플의 경우에는 뒷면에 이렇게 레터링이 포인트인 라벨과 그 위에 스티치 금속 라벨을 레이어드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기성품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은 심플하지만 뒷면에 라벨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솔트레지, 열쇠고리처럼 금속 부자재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추가해봤습니다. 자, 지갑을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안쪽에 카드 포켓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로 길이가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명함까지 수납이 가능하고 한 면의 카드는 두세 장까지 해서 총 6장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닫았을 때 솔트레지와 스트랩으로 마감을 해줘서 카드를 분실할 염려도 없고요. 이렇게 열쇠고리 키링으로 마무리해서 가방이나 바지 고리에 달아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뒷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라벨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고 밋밋하지 않게 적당한 컬러감을 더해봤습니다. 자, 코트넬릭스 실 자체가 용량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서 한 볼로 2개 만들고도 실이 어느 정도 남는 편이고요. 하나 만들 때 40g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40g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작품에 대한 난이도 자체도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코바네 기초기법인 사슬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늘려뜨기랑 빼뜨기까지 이렇게 딱 기초적인 기법만 사용이 돼서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는데요. 대신 조각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한 번에 테두리를 뜨며 연결하는 과정에서 코랑 단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코바늘이 아예 처음이신 분보다는 하나 정도 만들어 보신 분들에게 적합한 난이도예요. 영상 자세하게 담았으니까요. 꼼꼼하게 시청해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은 코트넬릭스 M4 한 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421번 올리브 색상으로 같이 떠보도록 할 거고요. 한 볼로 카드 지갑 총 2개 완성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바늘은 5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마커는 영상에서는 4개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각을 어긋나지 않게 표시할 때 마커가 꽤 여러 개 사용되니까요.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한 솔트레지 6mm 실버 색상 1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열쇠고리 키링도 솔트레지 색상과 맞게 통일해서 1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라벨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라벨의 경우에는 저는 영상에서는 이 캔버스 소재의 와펜 사용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런 와펜의 경우에는 끝부분이 캔버스 소재라서 올이 풀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순간 접착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캔버스 소재 와펜 사용하시는 분들은 순간 접착제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펜 달아줄 때 필요한 수혜용 실과 바늘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와펜 색상이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흰색 실로 준비했지만 이렇게 까만색 스티치가 포인트인 라벨과 이런 메탈 라벨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안 3페이지 보시면 사이즈 조절 팁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 둘, 셋, 그리고 큰 네모, 넷, 총 4조각이 그려져 있고요. 각각의 코수와 단수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이거 그대로 떠보도록 할 거예요. 변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왼쪽에 설명 참고하셔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 포켓, 시작 사슬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는 11코로 나와 있고 총 1조각, 2조각, 총 같은 거를 2번 떠주시면 되는데요. 시작 사슬 개수가 11코로 되어 있고 변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홀수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케이스 시작 사슬은 이렇게 큰 네모로 봐주시면 되고요. 총 33코로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도 변형하실 분들은 홀수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사이즈는 펼쳤을 때 사이즈로 반 접었을 때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홀수로 세팅해서 변형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포켓 그리고 케이스의 단은 이렇게 겹쳐져서 26단으로 공통이에요. 변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4의 배수 -2로 세팅해 주시면 영상 규칙과 깨지지 않게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스트랩의 경우에는 시작 사슬이 총 8코입니다. 이 8코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원하시는 길이대로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드 지갑이기 때문에 반 접었을 때 기준으로 약간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라 8코로 했지만 이 가로 길이가 많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스트랩, 시작 사슬도 늘려서 비율에 맞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각 중에 카드 포켓 먼저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겉면에 뒷면까지 이어져 있는 카드 케이스 부분이 있고요. 솔트레지와 연결된 스트랩을 열어서 안쪽을 열면 이렇게 카드 포켓이 1장, 2장 있습니다. 자, 카드 포켓 1장, 2장, 그리고 스트랩 셋, 마지막 카드 케이스 넷, 이렇게 4가지 조각을 떠서 마지막에 한 번에 연결하는 구조고요. 저희는 요 카드 포켓 먼저 떠주고 다음 스트랩 그리고 케이스 순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켓 뜨는 방법입니다. 자, 실은 띠지를 풀러서 겉에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안쪽에서 뽑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 안쪽에서 먼저 뽑아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이렇게 꼬리실 잡으면 나오고요. 안 나오는 경우는 코바늘 후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빼서 왼손에 실 걸어주시면 되고요.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감고 그대로 끌고 올라와서 검지손가락에 걸쳐준 다음 엄지로 잡아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 꼬리실 같은 경우에는 돗바늘에 끼워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 포켓 떠보도록 할 건데요. 카드 포켓은 그냥 네모 모양으로 떠서 테두리 한 면만 둘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5호 코바늘 사용해서 매듭 한번 잡아주시고요. 당겨서 조여준 다음 시작 사슬 11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사이즈 조절하실 분들은 이 숫자를 홀수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 11개 뜬 상태에서 이제 바로 1단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짧은뜨기로 떠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 높이에 해당하는 기둥사슬 1개만 떠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시작 사슬, 그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떠준 시작 사슬은 2번째 코가 되겠죠? 기둥사슬 포함해서 하나, 2번째 코 보시면 이렇게 위에 한 가닥 바늘 찔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방금 만들어준 기둥사슬 있고 그 밑에 시작사슬 11번째 시작사슬이에요. V자 중에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주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럼 바늘에 1개, 2가닥의 실이 걸려있고 감아서 전부 다 통과시켜주면 짧은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코 세기가 까다로운 초보자분들은 마커 준비하셔서 처음 만들어진 코에 이렇게 마커 걸어서 표시해 주시면 전체 코수 세는 게 훨씬 쉬우실 거고 만들다가 틀릴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코 구분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첫 코에 꼭 마커 표시해 주세요. 자, 이 다음 보시면 2번째 코부터도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면 되는데요. 방금 코가 만들어져서 이 벌어진 고리 모양 바로 왼쪽에 보시면 약간 찌그러진 사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찌그러진 사슬 모양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주시면 되고 그대로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또 한 가닥, 두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두 번째 짧은뜨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 매듭 있는 부분까지 총 짧은뜨기 11개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그 옆에 사슬에도 한 가닥 넣어서 셋, 그 옆에 넷,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떠주시면 되고 코를 넣은 자리는 꼭 이렇게 코가 늘어나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똑같이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안 되고 꼭 옆에 칸으로 옆에 사슬로 이동해서 떠주셔야 한 코에 하나씩 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코 셀 때는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V자 모두 걸리게 표시를 해놨고요.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요 늘어나는 실 제외하고 V자를 세주시면 지금 떠진 코의 개수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코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옆에 6, 7, 8, 9, 10. 자, 마지막 11번째 짧은뜨기는 요 시작 사슬, 가장 처음에 떠준 시작 사슬이고 바로 왼쪽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 직전에 있는 마지막 사슬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11번째 짧은뜨기 떠주시면 1단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 뜨시는 손땀에 따라서 이 모양이 뒤틀릴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다 만들고 스팀으로 정리해서 편물을 연결해주면은 편물이 돌돌돌돌 말리고 휘는 현상이 적어지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 코수만 틀리지 않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단 2단도 같은 방법으로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뒤집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자, 2단의 첫 번째 코는 1단의 마지막 코가 됩니다. 지금 만들어준 기둥사슬 바로 아래 보시면 옆으로 살짝 돌렸을 때 또 V자 모양, 이 V자 모양 코가 나오는데요. 방금 만들어준 기둥사슬 제외하고 두 번째 V자 모양의 두 가닥 모두 찔리게끔 바늘을 넣어주시면 2단의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이 들어간 거예요. 자, 앞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코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바늘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실 겁니다. 자, 편물 돌려서 우리가 뜨던 방향대로 다시 세팅해 주시면 되고 다시 쭉 왼쪽으로 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1개 떠줄게요.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끌고 나와서 하나, 두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통과해 줍니다. 자, 2단의 첫 번째 코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마커 하나 더 가져오셔서 표시해 주시면 이 마커는 다음 단 3단을 뜰 때 마지막 코를 표시해주는 마커가 됩니다. 코 세는 게 어려우신 초보자분들은 꼭 마커로 표시해주면서 세워주시면 틀릴 일이 훨씬 줄어드니까 이 방법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 다음 코부터 또 떠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부터는 이제 시작 사슬이 아니라 짧은뜨기 머리 코에 떠주는 거라서 위에서 봤을 때 두 가닥 모두 찔리도록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 두 가닥 모두 찔리도록 바늘을 푹 넣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둘. 자, 그 옆에 왼쪽으로 또 이동하면서 떠주시면 되고 자, 두 가닥 모두 찔리게끔 떠주시면 되는데 하나, 두 가닥이 아니라 이 가운데로 바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찔렀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두 가닥이 보여야 해요.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마지막 코 자리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데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마커를 먼저 제거해 주시면 되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두 가닥 모두 찔리게끔 마지막 코도 짧은뜨기로 11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얇은 네모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위로 점점 코가 쌓이면서 요 가로 폭은 변하지 않고 길이만 쭉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 3단도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삿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3단도 2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되는 거고 첫 코 자리 보시면 기둥삿을 하나 만들어준 요 삿을 바늘에서 움직이는 코를 제외하고 V자 하나 두 번째 V자에 그대로 바늘을 두 가닥 모두 찔리게끔 넣어서 실은 당겨주고 떠주시면 돼요. 자, 또 마커로 표시해서 다음 단에서 마지막 코 자리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마커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요 코 바늘에 찔러서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 11번째 코에도 똑같이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3단도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했던 이 기법을 쭉 똑같이 반복해서 26단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4단 뜨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 기법이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둥삿을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또 첫 코 자리부터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데 기둥삿을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V자에 바늘 넣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V자의 바늘 두 가닥 모두 걸리게끔 떠서 짧은뜨기 마커로 다음 단 마지막 코 표시해 주시고 쭉 마커까지 11코 떠주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11번째 코는 마커로 표시해 놓은 자리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둥사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일자로 쭉 올라가고 있고 요 단의 높이만 점점 높아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26단까지 떠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6단을 다 떴을 때 편물을 돌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실이 왼쪽에 걸려 있을 때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짝수단까지 떴다는 거고요. 편물 돌려서 진행하고 있는 실이 왼쪽에 가 있고 꼬리실도 왼쪽으로 가 있으면 홀수단을 떴다는 증거입니다. 자, 26단까지 전부 다 뜬 다음 단 세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법 반복해서 26단 다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단의 마지막 11번째 짧은뜨기 떠줄 차례고요. 마커로 표시해 놓은 위치 그대로 바늘 넣어서 11번째 짧은뜨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6단까지 떴을 때 이런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카드를 넣게 되면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테두리를 한 번 더 떠주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26단 맞게 떴는지 단수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은뜨기만 계속 사용해서 뜨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지만 단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편물을 뒤집어서 떴기 때문에 보시면 코가 V자였다가 그 위는 C자, V자, C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샷을 잡아준 부분, 꼬리실 오른쪽에 가 있는 상태고요. 시작샷을 잡아준 부분에서 요 위로 조금만 바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가로줄로 코 모양으로 쭉 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짧게 가로줄 이 부분 모양이 점선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위에 한 단, 아래 한 단 이렇게 해서 하나, 두 단이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또 바로 위로 올라가서 가로, 점선 그리고 위에 한 단, 아래 한 단 해서 점선 하나에 두 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26단을 떴기 때문에 이 점선은 총 13개가 되어야겠죠. 자, 시작샷을 부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보이는 이 점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줬던 요 짧은뜨기 바로 아래에 있는 13번째 점선단. 자, 점선 위아래로 한 단 한 단 해서 총 2단이기 때문에 13 곱하기 2 해서 26단 맞게 떠주셨으면 이제 테두리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바늘 넣어서 이제는 편물을 돌리고 옆쪽으로 이 단 부분에서 코를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떴던 짧은뜨기 코에 마커를 꽂아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 마커는 케이스와 함께 테두리를 뜨면서 연결할 때 코가 틀리지 않도록 표시하는 역할입니다. 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카드 포켓 그리고 케이스 부분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이 점선과 점선 사이에 보시면 단과 단이 만나는 요 라인이 있어요. 자, 이 라인에만 코를 떠주고 점선 부분에서는 코를 떠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 이 점선 라인 부분이죠. 가장 마지막에 떠줬던 코가 점선 라인 가장 위의 코입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떠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넘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부터는 점선 라인에는 뜨지 않고 한 단 건너뛰어서 점선과 점선 사이에 있는 단에만 바늘을 넣어서 코를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11번째 짧은뜨기 그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해준 상태고요. 바로 옆으로 넘어가시면 점선과 점선 사이에 나오는 단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바늘 넣는 위치는 가장 끝에 있는 짧은뜨기 코 그리고 그 전 코 사이에 있는 공간에 떠주시면 돼요. 이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이제 세트의 시작이에요. 반복되는 세트 짧은뜨기 하나 먼저 시작을 해줬고요. 자, 이제 또 점선과 점선 이 사이로 넘어가서 떠주시면 되는데 바로 또 짧은뜨기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 방금 한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로 요 점선단을 넘어가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해주셨으면 자, 그 다음 점선단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 자, 이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공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편물 돌려서 봤을 때 마지막 짧은뜨기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 점선, 점선과 점선 사이에 있는 요 폭 들어간 라인의 가장 마지막 코, 요 마지막 코
그리고 그 전코 사이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또 점선단 하나 넘어가서 보이는 마지막 짧은뜨기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점선단과 점선단 사이로 보이는 가장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하나 있으니까 사슬 하나 떠주시고 그 바로 옆에 점선 넘어가서 마지막 짧은뜨기 머리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점선단 넘어가서 짧은뜨기,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략 없이 같이 이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까지 해준 상태고요. 바로 왼쪽에 보이는 요 점선단 넘어가서 점선단과 점선단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 마지막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점선단, 점선단 사이에 마지막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점선, 점선 사이에 있는 마지막 코 짧은뜨기, 사슬, 또 점선단 넘어가고 바로 마지막 코 찾아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번 더 사슬. 자, 마지막 반복. 또 점선단 넘어가서 점선단과 점선단 사이에 있는 마지막 짧은뜨기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고요. 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짧은뜨기 2개로 시작을 해줬어요. 마커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요 코 부분을 떠준 거기 때문에 세지 않고 마커 제외하고 나서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세트 시작할 때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2개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요 세로로 점선단 바로 한 단 넘어가면은 똑같이 마지막 짧은뜨기 코가 있을 거예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요 점선단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요 시작사슬 구멍 보시면 바로 옆에 이렇게 점선단 보이실 건데요. 바로 위에 있는 구멍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같은 모양으로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실을 자르고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실은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서 잘라주시면 되고 바늘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꼬리실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운 상태로 이제 코를 정리해서 숨겨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남겨두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코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 여기서 편물을 돌려서 꼬리실이 왼쪽에 가도록 보내주시고 여기 시작사슬 잡아준 부분에 구멍을 세주시면 되는데 가장 마지막 11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찾아주시면 편하겠지만 코 세는 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이 달린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11번째 구멍이 마지막 구멍이기 때문에 좀 구멍이 작은 편이에요. 바늘로 이렇게 늘려보시면 가장 끝부분에 짧은뜨기가 들어간 이 구멍이 있을 겁니다. 11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간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한번 찔러주시고요. 그대로 한번 빼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른 꼬리실이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원래 뜨던 방향으로 편물 돌려주시면 이렇게 V자 모양 연결된 거 보이실 거예요. 같은 V자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방금 당겨준 이 실이 나온 부분 살살살살 당겨서 실 나온 부분 똑같이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V자 모양이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당겨주시고 이제 이 꼬리실은 안쪽 면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꼬리실, 시작사슬 꼬리실이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코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튼튼하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안쪽으로 정리해서 안 보이게 잘 감춰주시고 남은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자르기 전에 시작사슬 만들면서 남겨놨던 꼬리실도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또 바늘에 끼워주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두리를 뜬 면이 겉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집어서 앞면에서 안쪽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으면은 꼬리실은 짧게 잘라서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 26단을 뜨고 테두리를 한 번에 이어서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겉면이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 부분이 뒤집혀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나오면 깔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 표시해놨던 이 마커가 왼쪽으로 걸려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테두리 져 있는 부분을 위로 가게 두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들어 오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영상 돌려봐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고 자, 이 테두리 뜰 때 이 화면에서는 가로줄이 선명해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편물 보시면 이 가로 점선 부분, 이 점선 부분이 좀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점선과 점선 사이에 있는 이 단에 구분되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테두리 부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총 2개 만들어 왔고요. 자, 테두리 부분, 뜬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겉면이기 때문에 이 겉면 테두리와 테두리가 만나게끔 두고 이렇게 붙여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랩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실 가져와 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왼손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꼬리실은 조금 길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뜨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여유 있게 한 20cm 정도 남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 사슬 8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들어준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자, 기둥사슬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사슬 있고 이제 8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가닥만 바늘에 찌르는 게 아니라 이 한 가닥을 제외하고 나서도 아래 보시면 2가닥이 남습니다. 자, 2가닥이 남지 않게끔 처음에 찌를 때 이 위에 있는 한 가닥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한 가닥까지 한 번에 찔러서 바늘에 총 2가닥이 걸리게끔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돌토돌한 요 코산이 보일 텐데요. 코산까지 바늘에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사슬 제외 마지막 8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을 때 한 가닥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로 푹 찔러서 2가닥이 걸리도록 찔러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마커 표시 없이 그냥 떠주도록 할 건데요. 방금 한 짧은뜨기 포함해서 총 8개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뜨고 그 옆에 코로 넘어갈 때 우리가 2가닥을 걸었기 때문에 코 모양이 조금 더 찌그러져 있어요.
이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한 가닥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랫부분에 푹 찔러서 하나, 두 가닥이 걸리도록 짧은뜨기 둘,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 걸어서 셋,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사슬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 모두 걸리게끔 찔러서 8개의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총 8개의 짧은뜨기 떠줬는데요. 이번에는 편물을 뒤집지 않고 이렇게 유턴하듯이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슬을 3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사슬 3개는 솔트레지를 끼우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사슬 3개 만들어진 상태에서 편물을 약간 돌려주시면 자, 이 위로 보이는 한 가닥 한 가닥 사선 모양의 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되는 건데요. 넣을 때 이 한 가닥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유 있게 남겼던 이 꼬리실을 바늘 위에 얹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이 되도록 만들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슬 3개 한 상태고요. 이 매듭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두 가닥 떠서 이제 남아있는 이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줄 차례고요. 편물을 돌려서 한 가닥 바늘 찌르고 그 위에 꼬리실 얹어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떠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잡은 상태에서 짧은뜨기 돌아가면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8개 떠줄게요. 하나,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한 가닥 실 보이실 거예요. 위에 얹어서 둘, 한 가닥 위에 꼬리실 얹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 마지막 코는 좀 줄어들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내려보시면 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로줄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가로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꼬리실 한번 얹어서 두 가닥처럼 만들어준 다음 짧은뜨기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진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길쭉한 반원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꼬리실 우리가 그 바늘 위에 올려서 떠줬던 꼬리실은 이 편물을 잡고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편물을 뒤집어서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 떠주면서 스트랩 2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7개 떠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자, 이렇게 7개 짧은뜨기 떠주시고 편물 살짝 돌려보시면 이 짧은뜨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하나의 짧은뜨기에는 짧은뜨기를 총 2개 넣어서 코를 늘려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V자 모두 들어가게 찔러주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 한 번 더 짧은뜨기 떠서 짧은뜨기 둘. 한 자리에 짧은뜨기 2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둥글게 굴려줄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코는 이 사슬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그치만 이 공간에 코를 더 넣어서 늘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 사슬 3개 공간은 코에 뜨는 게 아니라 바늘을 푹 넣어서 이 공간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바늘 넣은 상태에서 이 공간에 짧은뜨기 총 6개 떠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 둘, 같은 자리 셋, 같은 자리 넷, 같은 자리 다섯, 같은 자리 6. 자, 이렇게 떠서 공간을 조금 벌려준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헷갈리실 만한 게 이 마지막 짧은뜨기 해줘서 이렇게 코가 벌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사슬 공간에다가 꼭 떠주셔야 됩니다. 자, 이 벌어진 부분은 이 꼬리실을 잡아 당기면은 없어지게 되는데요. 짧은뜨기 6개 해줬던 이 부분을 잡고 살살 당겨주시면 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슬 3개 공간이 조금 더 명확해졌죠. 자, 이렇게 짧은뜨기 6개 해주시고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돌아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늘려뜨기 하실 때 지금 코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앞면을 보시고 처음에 나오는 짧은뜨기 머리코를 찾아주셔야 돼요. 코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치워보면은 이렇게 V자 모양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V자가 우리가 2코 늘려뜨기 해줄 자리이고요. 마찬가지로 2가닥 모두 바늘에 찔러주시고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2개 해서 2코 늘려뜨기 해주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남아요. 이 나머지 7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이렇게 해서 솔트레지 부분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이 반원 모양의 스트랩까지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실을 약간 길게 남겨두고 잘라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케이스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 꼬리실은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돗바늘로 정리하지 않고 남겨둘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남겨주고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같이 떠줬던 이 꼬리실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잡고 살살살살 당겨서 이 부분 구멍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정돈해 주시고 돗바늘에 끼워 주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끼워서 우리가 방금 떴던 2단이 겉면으로 오도록 봤을 때 뒤집으면 앞면이 되겠죠? 자, 이 앞면에서 실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구멍 따라서 오른쪽으로 코를 찔러서 정리해 줄게요. 자, 정리가 끝난 실은 짧게 잘라주시면 되고 자, 진행실 남겨두고 자른 부분이 이렇게 풀리는 게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돗바늘로 한번 고정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풀리지 않도록 한번 잘 당겨주시고요. 이 코 라인 따라서 뒤에서 앞으로 한번 찔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V자 보시면 사슬 고리 모양 안으로 다시 한번 넣어서 빼주시면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케이스 다 뜨고서 테두리 연결할 때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카드 케이스 뜨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케이스 뜨는 법은 카드 포켓 뜨는 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 사슬 개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 시작 사슬 개수는 변형하실 분들은 홀수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 가로 길이고 바늘 접었을 때의 전체적인 가로 길이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원하는 코스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카드 케이스도 포켓과 마찬가지로 26단까지 떠줄 거고요.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길이도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주시고 매듭을 잡아주세요. 자, 저는 시작 사슬 33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자, 1단부터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줬던 사슬 한 가닥에 바늘 찔러서 처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 세는 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코에 마커 걸어주셔서 다음 단 마지막 코 자리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마지막 33번째 짧은뜨기는 매듭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사슬에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단부터 33개의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에 하나씩 33코 떠준 상태고요. 자, 카드 포켓과 마찬가지로 2단부터 쭉 26단까지 동일한 도안으로 기둥사슬 하나, 편물 돌려주고 마지막 짧은뜨기 코부터 똑같이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33개의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마커 꽂아주고 자, 2단부터는 이제 짧은뜨기 머리코에 바늘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두 두 가닥에 들어가도록 바늘 찔러주시면 되고요. 쭉 떠서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33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른하나, 서른둘,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마지막 33번째 코까지 두 가닥 모두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과 끝부분에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 코 빠트릴 위험 없이 전체 코수 잘 맞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케이스 부분은 포켓과 마찬가지로 그냥 표면을 뒤집어 가면서 그냥 네모로 떠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2단까지 떠온 상태고요. 이 기법 반복해서 기둥사슬 하나 올려서 편물 뒤집어서 끝까지 짧은뜨기 33개 계속 반복해서 26단까지 떠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구분이 아직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첫 코에 마커 걸어서 잘 표시해가면서 전체 코수 빠지지 않게 쭉 떠서 26단까지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카드 케이스 26단까지 전부 다 떠온 상태고요. 자, 다 떴을 때는 처음 남겨둔 꼬리실은 오른쪽에 와 있고 진행실은 왼쪽에 와 있는 상태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실을 끊지 않고 바로 이어서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단수 먼저 세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놓아져 있는 이 위치 그대로 이렇게 가로줄 모양의 점선 부분 또 찾아주시면 되는데, 가로줄 모양의 점선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요 가로 점선 기준으로 아래 한 단, 위에 한 단 있다고 생각을 하고 13 곱하기 2 해서 총 26단까지 떠온 상태고, 미리 떠났던 포켓과 길이도 한번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끊지 않고 그냥 둘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에서 약간 여유 있게 뽑아주시고 이 위치에 마커로 걸어서 다시 실을 당겨주시면 풀릴 일 없이 이렇게 두고 다음 단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떠났던 조각들과 한 번에 연결하면서 테두리를 두르기 전에 저는 라벨을 먼저 달아주도록 할 건데요. 이 올리브색 샘플에서는 이 캔버스 소재의 라벨을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이번 샘플 보시면 자, 이렇게 다양한 라벨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캔버스 소재라서 캔버스 색상과 비슷한 흰색 실로 연결을 해줬고, 스틸블루 색상 그리고 고동 색상 샘플은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검은색 실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옆이 애초에 접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에만 맞춰서 깔끔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티치 금속 라벨에도 양옆에 똑같이 대칭에 맞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자수 라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아보시면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대로 접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으실 때 이 샘플 길이에 맞게 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접어 주셔도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살짝 접어 보시고 한번 손으로 살살살살 눌러서 길이감을 확인해 주세요. 자,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세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접으면서 길이감 확인해 주신 다음 이대로 꼬매실 경우에는 손톱으로 세게 긁어주시거나 다리미로 한번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준 다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면도 동일하게 원하는 길이에 맞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아랫면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게 예뻐서 아랫면은 약간만 접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어서 길이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밀 때는 이 선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자, 이렇게 두 가지 샘플은 이 스티치 라인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고 촘촘하게 박음질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저는 영상에서 이 올리브 샘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와펜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설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하시기 전에 이 편물이 너무 울퉁불퉁하면 연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팀으로 한번 고르게 정리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스팀으로 한번 정리를 했다 치고 설명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마커로 표시해 놓고 꼬리실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겉면입니다. 이 겉면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진행실 걸려있는 쪽이 여러분이 보이도록 놔주시면 돼요. 자, 반으로 잘 접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라벨을 달 곳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양옆에 남아있는 간격이 잘 맞도록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이 위치에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달기 전에 이렇게 캔버스 소재의 라벨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끝부분이 올이 계속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올이 술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먼저 이렇게 순간접착제, 저는 브러쉬 타입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 접착제 가져오셔서 끝부분에 발라주시면 올풀림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접착제 사용하실 때는 꼭 손 조심해 주시고요. 자, 배경이 하얗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브러쉬 타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본드, 일반 순간 접착제에 이쑤시개로 덜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본드가 묻어있는 팁을 이 라벨 끝부분에 살살살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살살살 펴발라주시면 올풀림이 훨씬 덜하게 되고요. 본드를 너무 많이 묻히게 되면은 이 부분 안쪽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겉에만 약간 스치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이 나가 있는 부분은 살짝 정리해 주시고 발라줍니다. 본드를 과하게 바르지 않으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살살살살 해주시고 바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발라주시고 굳혀주시면 끝부분이 약간 딱딱하게 굳으면서 올이 튀지 않습니다. 자,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풀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해주시면 되고, 이 와펜류 같은 경우에는 올풀림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원하시는 길이로 한번 가위로 잘라서 다듬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이 풀려있는 부분은 당겨서 잘라주시고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빼주고, 너무 풀리게 되면은 이 여백이 사라지게 돼서 너무 라벨이 작아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깔끔하게 한번 잘라주시고, 자, 이 잘라진 부분에도 본드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발라주시고 잘 말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캔버스 소재 라벨 보시면 파란 선, 빨간 선,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가 보일 건데요. 이 테두리 밖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 이 부분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여백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주의하셔서 적당히만 다듬고 본드로 살짝 발라주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다듬었던 한 부분 제외하고 하나, 둘, 세 면 모두 정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수라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어서 길이감 잘 확인해 주시고, 사용하기 전에는 다림이나 손톱 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서 바느질할 부분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라벨 밑작업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잡아놓은 위치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움직일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친핀으로 한번 고정해 주셔도 좋고, 안쪽에 양면 테이프로 한번 고정하신 다음 마지막에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친핀으로 고정할 경우에는 지금 편물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하고 한 면만 한 다음에 스친핀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처음 할 때만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수혜용 실 가져와 주시면 되고, 자, 길게 풀어주고 잘라서 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양 끝부분을 한번 묶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 넓은 면적 먼저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넓은 부분 먼저 꼬매주도록 할게요. 실 색깔이 흰색이지만 자, 음성 설명이랑 바늘 들어가는 위치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 편물이 아닌 라벨의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한번 찔러주시는데 이 선과 가장 가까이서 해주셔야 깔끔하게 나오고요. 패브릭 라벨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위치에서 시작해 주셔도 되지만 이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이 라벨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안쪽에서 실을 한번 뽑아주고 매듭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편물을 살짝 돌려서 보시면 자, 실이 나온 곳 기준으로 뒤로 한 땀 떠주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땀수가 조금 촘촘해야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겠죠? 너무 듬성듬성 꼬매기보다는 적당히 촘촘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바늘을 빼서 지금 뒤로 한 칸 이동했고요. 이제 이 뒤에 있는 실을 방금 떠준 땀의 앞에 한 칸에서 바늘을 뽑아줄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뽑으면은 방금 생긴 땀과 바늘 사이에 실이 없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데요. 바늘을 뽑은 상태에서 다시 뒤로 이동해서 만들어진 땀의 윗부분에 바늘을 찔러주면은 이 땀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서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빼서 뒤로 가는 게 옴바금질이에요. 자, 이 방법이 가장 튼튼하고 꼼꼼하게 바느질이 되니까요. 이 방법으로 모든 라벨을 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바늘 뽑아진 자리에서 뒤로 이동을 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뒷면이 조금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드 포켓에 가려지고 윗부분은 카드를 꽂지 않으면 바느질이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바늘 뽑아주고 다시 만들어진 땀 그 위쪽에 바늘이 나오도록 뒤에서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찔러주고 빼고 다시 뒤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땀에 같은 자리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다시 위에 한 땀 이동해서 바늘을 빼주세요. 다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위로 한 땀, 아래로 한 땀.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볼록볼록한 모양으로만 나오고 뒷면에서는 실이 여러 가닥이 겹쳐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전부 다 돌아서 와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핀을 꽂아 놓은 경우에는 편물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핀을 빼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의하실 점은 요 라벨과 편물이 틀어지지 않도록 핀을 제거한 후에는 손으로 잘 잡아주시고 깔끔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포인트로 스티치를 넣는 경우에는 겉면에서 한번 한 땀을 뜨고 이 라벨과 한번 연결한 다음에 그 라인 그대로 쭉 따라서 연결을 해주셔야지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연결할 때 최대한 수평을 잘 맞춰주셔야 하고요. 수평을 잘 맞추는 팁은 이 짧은뜨기 단 라인에 잘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한쪽에서 시작해서 쭉 연결이 끝나고 끝까지 왔을 때 한 번 더 편물이랑 연결해서 안쪽에서 매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서 원하는 길이대로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스틸블루 색상에서 사용된 이 라벨의 경우에는 원래 안쪽이 이렇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 접혀진 면 그대로 위로 두고 똑같이 한쪽 편물에서 시작해서 쭉 끝까지 간 다음에 고정해 주시면 되고 반대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샘페 같은 경우에는 요 금속 라벨까지 함께 레이어드 했기 때문에 이 위로 센터에 맞게 스티치 금속 라벨도 함께 달아줬어요. 자, 그러면 원하시는 라벨 쭉 달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시작한 지점까지 온 상태고요. 이제 실 잘라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마무리 할 때는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카드 포켓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직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살짝 옆으로 찝어서 이 옆에 코로 보내주세요. 그냥 실이 나오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서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한 가닥만 바로 옆에 코로 찝어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 실이 다른 데서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실끼리 매듭을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매듭을 묶어주시고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벨을 달아줬고요. 반 접었을 때 위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라벨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다시 달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카드 포켓을 이제 연결해서 테두리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은 이 포켓이 뒤에 걸려서 바늘 움직이는 게 쉽지 않고 잘못하면은 포켓을 찝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라벨을 먼저 달아주시는 것이 좋고 했을 때 괜찮은 위치로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이 포켓과 스트랩 한 번에 연결해서 테두리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조각들 모두 가져와 주시고 지금 라벨이 붙어있는 부분이 케이스의 겉면 그리고 포켓의 겉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 겉면을 뒤집어서 앞면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두른 부분이 겉으로 오도록 겉면으로 양쪽을 놔주시면 되는데 양쪽에 달아줄 거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돌려서 테두리끼리 마주 보도록 해주시고 표시해 놓은 마커가 서로 엇갈리게 놔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붙여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켓 부분 26단 마지막 11번째 짧은뜨기 코 표시해 놓은 마커가 있는데요. 이 마커를 케이스와 함께 연결해서 코가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걸려있는 마커는 잠깐 진행시를 빼둔 마커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라벨이 달려있는 쪽 위쪽에서 11코를 세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커 걸려있는 코 잡아당기시면은 코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이 늘어나 있는 코 제외하고 바로 밑에 짧은뜨기 코부터 11코 세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이 11코를 포켓에 걸려있는 마커와 함께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잠깐 빼주고 이 11번째 코와 포켓에 걸어놨던 코를 연결시켜 주시면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미리 표시가 됩니다. 자, 아랫부분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랫부분은 시작 사슬을 잡았기 때문에 코가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슬 공간으로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 처음 보는 구멍, 이 구멍이 첫 번째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이 11번째 코는 우리가 돗바늘로 실 정리할 때 바늘을 넣어줬던 코라서요. 이 위로 이렇게 길게 사슬이 사슬 모양으로 걸려 있을 거예요. 자, 11번째 코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 케이스 겉면에서도 마찬가지로 11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져 있는 부분 바늘로 잘 당겨보시면 코가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두 번째 이 구멍 개수로 세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11번째 구멍에 꽂아놨던 마커 그대로 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긋나지 않게끔 미리 마커로 걸어두시고 테두리 떠주시면 훨씬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겉면에 테두리가 안쪽으로 오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번째 코를 마커와 함께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사슬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멍 개수로 세주시면 돼요. 꼬리실 걸려있는 부분에 첫 번째 구멍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1번째 구멍 마커 걸려있는 거 그대로 빼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 개수 세주시면 돼요. 가장 끝에 있는 구멍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1번째 코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두리 부분 돗바늘로 실정리하면서 이렇게 코 모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V자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 V자 걸려져 있는 11번째 구멍. 그리고 위로 보시면 이렇게 V자 선명하게 있는데요. 11번째 V자 찾아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두 가닥 모두 찔러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할 부분 어긋나지 않도록 11번째 코 전부 찾아서 마커로 표시를 해줬고요. 이제 스트랩과 함께 테두리 쭉 떠주도록 할게요. 자, 진행하고 있는 실 다시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풀리지 않도록 마커를 표시해 놨어요. 마커 표시한 부분에 다시 바늘 끼워주시면 되고 마커는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V자 꼬이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실은 당겨줄게요. 자, 이렇게 케이스 진행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테두리 바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 진행실 잡아주시고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떠줬던 짧은뜨기 코 있어요. 33번째 짧은뜨기 코인데요. 이 코에 바늘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테두리를 뜨면서 모든 조각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편물까지 한 번에 찝어주셔야 해요. 자, 뒤에 있는 편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코 모양이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V코, 가장 왼쪽에 있는 V코에 두 가닥 모두 바늘을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면 모서리끼리 한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모서리 부분은 한 코만 떠주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꺾일 때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서는 총 3개의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앞면과 뒷면 모두 찔리도록 떠주시고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둘. 자, 이렇게 2개만 해주시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마지막 코에서 한 번 더 짧은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V자가 선명한 코 부분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단 부분입니다. 자, 단에서는 포켓 부분 테두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줄 울퉁불퉁한 이 점선 부분에서는 코를 뜨지 않고 단과 단이 만나는 이 가운데 푹 파져 있는 선이 있어요. 이 선 부분에서만 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울퉁불퉁한 가로줄은 사슬 하나로 지나가지고 이 울퉁불퉁한 가로선을 지나서 폭 파져 있는 가장 마지막 짧은뜨기 자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을 돌아봤을 때 뒷면도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한 가로줄 사이에 있는 푹 파여 있는 요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 들어간 위치 양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테두리 뜰 때 무조건 이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꽂혀 있는 상태에서 실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자, 테두리 뜰 때 너무 쫀쫀하게 떠주시면 테두리가 안쪽으로 말리게 되니까요. 적당하게 손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모서리 제외하고 짧은뜨기를 총 하나만 해준 상태죠. 다시 보시면 그 옆에 코는 가로줄 코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돌렸으니까 이제 세로줄이겠죠? 세로줄 코가 나오고요. 이 세로줄 코에서는 사슬 하나로 지나가주고, 지나간 코 바로 옆에 마지막 짧은뜨기 바늘 넣어주시고, 뒷면 확인해 보시면 또 똑같은 위치에 가로줄 있고 그 사이에 마지막 짧은뜨기에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바늘을 기준으로 바늘 양옆에 이렇게 점선이 와 있으면 올바르게 넣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 자,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계속 반복해서 테두리를 둘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중간에서는 이 스트랩을 달아주도록 할 겁니다. 이 스트랩은 이 중간 부분쯤에 달아줄 거라서 지금 짧은뜨기 모서리 제외하고 하나, 두 개 했는데요. 총 5개 떠주고 스트랩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총 2번 했고요. 다시 한번 사슬 하나, 가로줄 지나서 마지막 짧은뜨기 코, 자, 뒷면도 마찬가지로 바늘 찔렀을 때 딱 편물과 수직이 되는 위치에서 바늘 찔러주시면 점선 사이에 바늘 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또 짧은뜨기 셋, 사슬 하나, 점선 지나서 그 옆에 코, 뒷면에도 점선 지나서 옆에 코 찔러서 짧은뜨기 넷, 다시 한번 사슬 하나, 점선 지나서 뒷면도 점선 지나서 앞에서 짧은뜨기. 자, 위치 맞게 떠주고 계시면 편물 틀어짐 없이 잘 떠지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위치에서 바늘을 넣었다면 이 코가, 짧은뜨기 코가 뭉쳐져 있을 겁니다. 코가 뭉쳐지지 않도록 점선과 점선 사이에 코가 잘 오는지 뒷면도 계속 돌려가면서 확인해 주셔야 해요. 자, 지금 모서리 제외하고 사슬 짧은뜨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준 상태고, 이제 이 스트랩 뜬 거, 이 조각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스트랩 보시면 2단에서 짧은뜨기 쭉 해준 부분이 앞면이 오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 뒷면은 봤을 때 이 뒷부분이 이렇게 점선처럼 쭉 와 있고 앞면은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자, 이 앞면을 보고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던 실 살짝 당겨주시고 여기서 스트랩의 2단 부분에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둘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V자 코부터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실 가져와 주시고 이 꼬리실로 뜨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진행실 가져와서 빼뜨기. 자, 빼뜨기는 바늘 넣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두 가닥 모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쭉 당겨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 빼뜨기 돌려줄게요. 옆에 코 둘, 또 옆에 코 V자 바늘 찔러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곡선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11, 12, 그 다음 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스물넷.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케이스, 테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짧은뜨기 삿을 계속 반복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코 찾는 방법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해주고 빼뜨기로 올라간 부분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 한 부분에 구멍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점선 하나 있어요. 자, 이 점선 하나 건너뛰고 우리가 바늘 넣어주는 공간 하나, 그리고 둘, 건너뛰고 세 번째 바늘 넣어주는 공간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 짧은뜨기 해준 부분과 바늘 넣어주는 공간 사이에 점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오게 됩니다. 이 선 잘 세워주시고요. 하나, 둘, 세 개의 점선 건너뛰고 그 다음 바늘 넣어주는 마지막 짧은뜨기 공간에 바늘 하나 넣어주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뒷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짧은뜨기 들어간 코 점선 하나, 둘, 셋 건너뛰고 그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주시면 어긋나지 않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잘 잡아당겨서 코 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왼손에 실 잡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잘 당겨주셔야 이 부분이 들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 두르면서 스트랩 연결해줬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은 스트랩 뜨고 남겨뒀던 이 꼬리실로 정리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해줄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모서리 부분까지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점선 부분 사슬로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 점선 옆에 마지막 짧은뜨기 바늘 넣고 뒷면도 어긋나지 않도록 점선과 점선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다시 반복해줍니다. 자, 모서리 직전에 마지막 공간이 있어요. 점선과 점선 사이에 짧은뜨기 해줄 공간에 바늘 잘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 부분 짧은뜨기 사슬 계속 반복해서 떠준 상태고요. 자, 이제 모서리 부분 넘어가 줄 건데 그 전에 바로 옆에 코는 또 이렇게 점선이 나오기 때문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제 시작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사슬 첫 번째 공간에 바늘 넣어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앞면에서 봤을 때 이 공간 구멍 잘 확인해 주시고 가장 끝부분 공간에 바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포켓도 마찬가지로 가장 끝부분 구멍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가장 모서리 구멍에 바늘 넣어주셨으면 이대로 짧은뜨기 3개 떠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로 모서리 부분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줬고요. 자, 단 부분뿐만 아니라 코 부분에서도 짧은뜨기 사슬 계속 반복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3개 한 다음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 사슬 하나는 다음 코를 지나가주는 사슬입니다. 이 다음 구멍을 지나가주고 그 옆에 구멍 보시면 이 작은 구멍 보이실 거예요. 코마다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 지나서 그 옆에 구멍에 바늘 넣어주시고 포켓 부분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 옆에 이 구멍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구멍이 되겠죠? 세 번째 구멍에 바늘 넣은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그 옆에 구멍은 사슬로 지나가 준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어서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마찬가지로 포켓 부분에서도 구멍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늘 잘 찔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사슬 부분이라서 코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이 구멍을 손으로 잘 벌려보시면 바늘이 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 구멍에 바늘 찔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옆에 구멍 지나서 그 옆에 구멍에 바늘 넣고 포켓도 마찬가지로 어긋나지 않도록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한 칸 지나가서 그 다음 구멍, 포켓도 마찬가지로 한 칸 지나서 다음 구멍. 자, 뒷면까지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짧은뜨기. 자, 또 다음 구멍 사슬로 지나가 주시고, 자, 다음에 바늘 들어갈 자리 보시면 우리가 11번째 코 표시해놨던 마커 부분이에요. 이 마커 부분에 바늘 넣어주시고 뒤에 돌렸을 때 이 포켓 부분도 어긋나지 않도록 마커 부분 자리에 잘 왔나 확인해 주신 다음 바늘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커는 이제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마커 표시한 부분에 동시에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어긋나지 않게 잘 떴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역자가 되는 모양으로 지금 연결을 해준 거고요. 이 다음 보시면 이제 연결할 부분은 따로 없고 그냥 쭉 떠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규칙 이어가면서 사슬 하나, 또 한 칸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뜨냐면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 하나로 그 다음 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그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자, 너무 쫀쫀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슬 하나, 그 다음 코 지나가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지나가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 지나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자, 우리가 마커 표시해 놓은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케이스에만 짧은뜨기 해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짧은뜨기 해준 상태고 사슬 하나까지 해준 상태예요. 자, 이제 또 연결해주는 부분, 마커로 표시한 부분이 왔습니다. 자,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코에 한 번에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자, 한 면이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사슬로 지나가지고 이 다음 구멍 지나서 그 다음 구멍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구멍이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넣고 뒤에 포켓 부분 보시면 포켓은 이렇게 V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요 옆에 V자 지나가지고 그 다음 V자에 바늘 넣어준 상태고요. 바늘 수직으로 잘 들어갔나 확인해 주신 다음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위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겠죠? V자 모양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로 다음 거 지나가 주시고 찔러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지나서 그 다음 코 마찬가지로 하나 지나서 다음 V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떠주고 그 다음 바늘 넣어주는 곳은 꼬리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구멍입니다. 자, 이렇게 찔렀을 때 매듭과 꼬리실이 바늘 위로 바로 걸리고요. 포켓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V자 부분에 바늘 찔러주시면 어긋남 없이 잘 연결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2개 더 떠서 2코 늘려뜨기 해줄게요. 2, 셋. 자, 이렇게 짧은뜨기 3개까지 떠주셨으면 또 자연스럽게 편물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단 부분에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는 따로 또 스트랩처럼 이렇게 연결해 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무시하시고 그냥 또 똑같이 점선 부분 건너뛰고 가운데 공간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로 지나가지고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코는 점선이기 때문에
이제 사슬로 건너가면서 시작해 줄게요. 자, 꼬리실로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사슬 하나로 점선 건너가고 점선과 점선 사이에 있는 마지막 짧은뜨기 공간에 바늘 넣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점선과 점선 사이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여기는 따로 마커를 표시해 놓진 않았는데요. 요 끝부분까지 어긋나지 않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짧은뜨기로 점선 지나가지고 점선 사이에 짧은뜨기, 또 점선은 사슬로 지나가지고 점선과 점선 사이에 바늘 넣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점선과 점선 사이에 바늘 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또 사슬, 점선과 점선 사이 공간에 맞게 왔는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끝까지 쭉 떴을 때 코 어긋나지 않고 마지막 바늘 오는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사슬, 짧은뜨기 쭉 반복하시면서 이 모서리 부분까지 어긋나지 않게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긋나게 된다면 자, 바늘 들어가는 위치를 이미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넣어줬거나 혹은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코스가 맞지 않겠죠. 이 부분 잘 주의하면서 이 모서리 부분까지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점선과 점선 사이의 공간,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이 다음 코는 보시면 케이스의 V자 코, 이 V자 코를 따라가서 가장 마지막 V자 코에 바늘 넣어주시면 되고요. 편물 돌려서 자, 이 포켓 부분 보시면 포켓 부분에도 가장 마지막 부분 구멍이 있어요. 이 매듭 부분과 가장 가까운 마지막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바늘 꽂아주시고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 자연스럽게 꺾이도록 만들어줬고요. 이 다음 코 보시면 이제 다음 코 사슬로 건너가지고 건너가준 코 다음 코에 바늘 찔러주고 포켓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3코 늘려뜨기 해서 요 작아진 구멍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 구멍 자, 3번째 구멍이 되겠죠? 3번째 구멍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다음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포켓 부분도 하나의 구멍 건너뛰고 하나의 구멍 건너뛰고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포켓도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구멍 자, 보시면 이 짧은뜨기 간격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와야 건너뛰기가 잘 된 거예요.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V자 찔러주고 포켓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구멍 건너뛰고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마커 걸려있는 코 그 전 코 사슬로 건너가 주시고요. 마커 걸려져 있는 코 바늘에 하나 찔러주시고 자, 포켓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커 걸려있는 코 전에 한 코 있는데요. 이 한 코 구멍 하나 건너뛰어 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그대로 바늘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보시면 코 들어가 있고 구멍 하나 건너뛰고 코 들어가 있고 구멍 하나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간격이 일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전까지 다른 연결 필요 없이 케이스 부분에만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어가 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자, 그 옆에 코도 한 코 사슬로 건너가 주시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그 다음 코 건너가 주시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해주시면 마커 전에 한 코 남습니다. 이 코도 사슬 하나로 건너가 주시면 되고요. 마커 걸려있는 코 부분에 그대로 바늘 다 찔러주시면 돼요. 자,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두 코 모두 바늘에 찔러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로 그 옆에 코 건너가지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포켓도 마찬가지로 V자 하나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 V자에 바늘 넣어주시면 되겠죠? 짧은뜨기 사슬 하나 위에서 봤을 때 V코 모두 걸려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한 코 남아요. 이 남은 한 코는 사슬 하나 떠주시면 되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로 따로 표시를 안 해놨지만 이 코가 들어간 부분, 두 코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모서리에서 하나, 두 코가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시작할 때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해서 총 3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따로 빼뜨기 하지 않고 실 뽑아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자, 끼워준 다음 이 부분을 빼뜨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연결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연결하는 방법은요. 짧은뜨기 하나, 두 개 중에 요 두 번째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짧은뜨기인데요. 이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V자 모두 걸리도록 찔러주세요. 찔러주고 뽑아줍니다. 자, 잘 당겨주시고요. 이 실이 나왔던 부분, 이 실이 나온 V자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실이 나오는 요 V자, 이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V자가 만들어지면서 코가 연결이 되고요. 자, 이 남은 실은 안쪽에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한번 보내주고 잘 당겨준 다음 이제 이 코 사이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보내주고 다시 숨겨주고 그리고 남은 꼬리실은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케이스 부분 뜰 때 처음에 남겨줬던 꼬리실이 있는데요. 이 꼬리실도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트랩 뜨고서 남았던 요 꼬리실 있는데요. 이 꼬리실 정리하면서 요 케이스와 안에 있는 포켓까지 한 번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바늘에 실 연결해 주시고요. 케이스 부분 아래로 한 땀, 그리고 포켓 부분 아래로 한 땀 찔러주시고 빼주세요. 자, 그리고 스트랩 부분 약간 옆쪽으로 이동해서 스트랩 부분에 한번 바늘 찔러주시고 밖으로 빼주신 다음 다시 케이스 부분 아래 한 땀, 포켓 부분 아래 한 땀 찔러줍니다.
그리고 빼주시고요.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스트랩 한 땀 떠주시고 바늘 아래로 찔러서 케이스 한 땀, 그리고 밑에 있는 포켓까지 한 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스트랩과 케이스, 포켓이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 끝부분도 한 땀 떠줄게요. 자, 중간 부분이 뜨지 않도록 잘 실 당겨가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났으면 이 실도 안쪽으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편물 사이사이로 실을 보내주고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꼬리실이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솔트레지랑 열쇠고리 달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솔트레지 다는 위치는 먼저 스트랩을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닿는 부분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닿는 부분 중에서도 이 가로줄, 가로 점선 부분에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딱 중앙이 되는 부분의 점선입니다. 자, 위에서 테두리 제외하고 이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점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는 점선이고요. 이 점선 중에서도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 둘러준 부분에서 바로 위에 있는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부분. 이 바늘 꽂아져 있는 부분 위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로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바늘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위치로 솔트레지 나사를 먼저 가져와 줍니다. 자, 바늘은 빼주시고 바늘로 약간 공간 확보해 놓은 이 구멍에 이 나사를 안쪽, 카드 포켓 안쪽에서 넣어서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주고 이 나사가 나온 부분 위로 가로줄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이제 이 솔트레지 머리 부분 가져와 주시고 돌려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 안쪽에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 포켓 부분 안에 손을 넣어서 잘 고정해 주시고 이 상태로 이렇게 돌려서 단단하게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여지면 고정이 된 거고요. 스트랩을 끼웠을 때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에 열쇠고리 달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열쇠고리에 이 랍스터고리, 작은 랍스터고리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카드 지갑을 반으로 접고 테두리 부분, 자, 앞면에서 위쪽에 반 접힌 부분 테두리 가운데에 고리를 끼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면사 특성상 이제 손땀에 따라서 편물 틀어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벨 부분도 그렇고 한 번씩 스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스팀한 뒤에 안쪽에 카드를 넣어서 모양을 한번 잡아주신 뒤에 사용해 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링 같은 경우에도 가방에 달아서 포인트로 함께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코트넬릭스 M4 실과 다양한 라벨을 사용해서 귀여운 카드 지갑 만들어 봤는데요. 실 한 볼로 2개까지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색상의 실과 라벨을 조합해서 여러분 취향대로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